네, 현재 시간 2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 코스피는 아직 0.39% 하락을, 코스닥도 1% 가까운 하락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시장을 잘 분석하고 오후장을 긴급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서치 RM 이동현 대표님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대표님과 세 가지 상황실을 통해서 시장의 핫한 테마, 투심이 위축된 테마 무엇이 있는지 하나씩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만나보시죠. 장비 타고 헐헐 날고 있는 CIS입니다. 저희가 또 마침 공교롭게 조금 전에도 2차 전지 이야기를 했는데 CIS에 대해서 제가 또 공부를 하고 찾아보니까 애플카, 소니카, 리비안 뭐 온갖 전기차 업체랑을 다 엮이고 있는 것 같던데요. 무엇이 이 CIS의 강점인가요? 이 CIS란 업체는 네. 전극 공정에 주요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코터, 롤프레스, 슬리터, 듣기는 좀 생소한 장비인데 네. 이런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고요. 통상 이 업체의 강점은 배터리 업체가 투자를 했을 때 가장 많은 수주를 받습니다. 먼저 배터리 업체가 라인을 증설할 때 이 투자 금액의 동사 기준의 장비 기준으로는 30에서 36% 동사가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장비 회사 중에서는 가장 높은 금액을 수주받을 수 있는 업체입니다. 추가적으로 주요 고객사가 LG 에너지 솔루션이에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내에서는 MS가 20에서 30% 정도 수준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4년간 245기가 캐파를 크게 증설하죠. 그래서 동사가 수주할 수 있는 금액이 25년까지 한 7,800억에서 1.2조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액이 상당히 높고 수주 가시성이 좀 높은 회사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동사도 증설을 하고 있는데 2천억 캐파에서 3,500억까지 증설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동사가 국내 3사, 노스볼트 이런 업체랑 직접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한테는 상당히 수혜라고 생각이 들고요. 추가적으로 건식 코팅 공정 장비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개발을 완료한 상황인데요. 테슬라가 이 장비 도입을 고려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테슬라가요? 네, 향후에도 이런 성장 모멘텀이 이런 부분들이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회사입니다. 지금 일단 공장 증설에 장비가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장비주가 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신데 또 저희 최이지님은 지금 채팅방에 이런 걸 올려주셨어요. 보면 애플카 이슈는 한 달을 가지는 않더라고요. 좀 짧게만 가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장비나 1차 전지주를 사도 괜찮을까요? 라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CIS의 경우에는 지금 접근해도 되나요? 아니면 이미 좀 올라간 상황일까요? 일단은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까지는 네. 장비주를 좋게 보는데 이유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공모 자금은 다 이제 뭐 라인 증설에 쓰일 거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장비주가 영향을 많이 받을 걸로 보여지고요. CIS 같은 경우에는 실적 기준으로 매출액이 1,200억 정도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는 한 1,900억까지 매출이 늘 것 같고요. 영업이익도 110억에서 230억까지 이익이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수주 잔고도 3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비저빌리티가 높은 회사고요. 네. 다만 이제 밸류에이션 기준으로는 PR이 한 60배 정도 돼요.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좀 비싼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 접근보다는 이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모멘텀까지만 좀 보자라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최대 수혜주긴 한데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이란 이벤트로 인해 주목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 상장까지만 보자. 이벤트를 한번 잘 이용해서 매도하자. 지금은 신규 접근은 자제하자라고 해주셨고 저도 최근에 공부를 해보니까 장비주는 소재주랑 다르게 처음에 왁 들어가고 그러고선 계속 교체하는 게 아니라 좀 투자 기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소재랑은 좀 다르게 해야 된다. 주의사항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혹 장비주 내 우리가 더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은 소재주는 매출이 지속성이 굉장히 긴 반면에 장비주는 사실은 캐파 증설 시 일시적으로 매출이 반영되기 때문에 네네. 어닝의 지속성이 상당히 낮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반 소재주 대비 장비주는 밸류에이션을 좀 할인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때문에 장비주 주가가 되게 다들 좋은 상황인데 작년도에 소재주가 급등했을 시에 장비주가 굉장히 소외를 많이 받았고 작년에 또
우리 국내 셀 업체들의 소송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소송이 있으면서 증설 스케줄이 조금 지연이 됐어요.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장까지는 장비주가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는 의견이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 장비 업체 중에 원준이라는 업체에 대해서 아, 사람 이름 같은 그 종목 원준이요. 네네네. 네.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원준이 양극재, 음극재 열처리 장비 업체입니다. 추가적으로 전고체 열처리 장비랑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도 지금 준비 중인 회사고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은 12배 정도 수준으로 낮고요. 네. 최근 상장 이후에 오버행도 해소돼서 현재 주가 국면은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내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는 업체다 해주셨고요. 원준이 보니까 지난번에도 말씀하실 때 기억나는데 새내기 주더라고요. 혹시 뭐 물량과 관련해서는 괜찮습니까? 물량 관련해서는 양극재도 증설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수주 물량은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오버행은 지난번 1월 6일 날 일단 3개월 낙원 물량이 다 풀렸기 때문에 현재 물량 부담은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원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고요. 현재는 0.65% 오름세를. CIS를 포함한 장비주 들고 계신 분들 이 상황씩 꼭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면역 항암제 임상 부작용이 나온 매드팩토입니다. 사실 이게 이 머크가 인정한 대장암 치료제다라고 하면서 이 벡토서티브에 대한 파이프라인 기대감이 컸었는데 네. 오늘 악재가 나왔습니다. 매드팩토 일단 어떤 회사고 어떤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가요? 일단은 간략히 설명드리면요. 매드팩토는 TGF 베타 저해제인 벡토서티브를 보유한 회사입니다. 용어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데 쉽게 설명드리면 TGF 베타라는 것 자체가 암세포에서 다량으로 분비돼서 이 면역을 좀 억제하는 그러면서 암세포의 전이를 촉진시키는 이런 물질인데 동사의 벡토서티브이 이를 저해하는 항암 효과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물질입니다. 이 벡토서티브의 장점은 면역 항암제와 병용 투여에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머크의 키트루다,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의 인핀지와 병용 임상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특히 이제 머크하고 글로벌 공동 임상으로 시장에 주목을 받았던 회사고요. 머크에서 지원을 받음으로써 시장에 부각을 받았던 회사입니다. 이 매드팩토가 벡토서팁과 키트루다 병용 임상 과정에서 부작용을 보고해서 이러한 사실이 발표되자 오늘 상한가까지 가기도 했는데 대표님의 입장도 나오면서 상한가가 풀리기도 했어요. 지금 사측의 입장은 어떤지,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요? 일단은 주요 이슈부터 살펴보면 네. 동사가 이제 국내 비소세포성 폐암 임상 이상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간독성과 피부독성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2명 발생했다는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용량을 줄여서 이 부작용이 심하기 때문에 용량을 줄인 다음에 다시 임상을 하겠다라는 계획안을 제출했는데 이게 이제 위원회에서 부결되면서 주가가 빠진 거죠. 회사에서는 면역항암제 병용 임상 과정에서 일부 부작용이 면역항암제가 갖고 있는 기본 특성 때문에 발생한 거다. 벡토서틱과 무관하다라는 입장을 현재 발표한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회사는 벡토서티브 용량을 줄이면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데이터를 보강해서 재신청할 계획이다. 여기까지 입장을 발표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벡토서팁과 면역항암제 관련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장중에 낙폭을 쭉 줄이며 13% 하락까지도 만회를 하다가 현재는 다시 27% 밀리고 있습니다. 매드팩토 보유자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오늘 또 많은 경제방송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계실 텐데 팔 수 있을 때 매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이 사측의 추후 대응을 좀 보는 게 좋을지, 또 저는 이와 더불어서 이게 제약바이오의 또 투심의 위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는데 대표님 한 줄평으로 좀 정리해 주실까요? 이 과도한 하락은 이걸 기회 삼아 다시 한번 살펴보자라는 의견인데 네. 사실 매드팩토 자체를 언급하기보다는 이번 이슈로 인해서 제약 바이오 섹터의 전반적인 흐름이 좀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반 하락 중인데 파이프라인의 경쟁력이 높은 회사는 좀 관심 있게 지켜보자는 입장이고요. 아, 매드팩토가 아닌. 예, 네. 매드팩토 이슈가 단기적으로 해소되는 이슈의 여부는 제가 판단하기 힘들지만 이것 때문에
동반 하락한 다른 종목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 하락 조정이 좀 지속이 된다면 ST팜이나 기존에 우리가 관심이 많았던 ST팜이나 퓨처캠, 그다음에 신테카바이오 같은 경쟁력이 높은 회사를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입니다. 오늘 이 매드팩토로 인해서 다른 제약바이오들이 같이 좀 투심 위축으로 밀린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과하게 하락을 보인 제약바이오 경우에는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ST팜, 퓨처캠, 신테카바이오를 좀 더 눈여겨보자 이야기 드렸습니다. 매드팩터와 관련해서 또 다른 사항들이 온다면 저희가 방송 중에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어서 세 번째 상황실 넘어가겠습니다. 조선주는 기자재랑 함께 가죠. HSD 엔진을 볼 텐데요. 최근에 유가 상승, 수준풍의 조선업황에 대한 기대가 고조가 됐고, 그래서 이제 기자재주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 시장에서 지금 뜨겁게 떠들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네. 주가 흐름을 보면은 많은 기자재주들이 지금 다 우상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업황이 같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은 같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네. 사실은 신규 수주를 받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 기자재 업체의 수주가 몰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수주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기자재 업체도 수주가 좀 회복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이제 유가가 80불대 이상으로 높은 상황인데 이 아무래도 지금 원유 수요가 굉장히 핫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원유 수요가 회복이 된다면 유가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유가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천연가스, 구리, 아연 가격 등도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선업의 주요 지표들을 보면 조선업종 주요 지표들도 상당히 좋습니다. 클락슨 인덱스가 사상 최고고 중고성가도 매우 높은 상황인데 여기서 원자재 가격 상승 이슈로 인해서 신조성가는 추가 상승이 또 예상이 됩니다. 예, 글로벌 조선 발주가 2021년도에 1,600척이 발주가 됐거든요. 네. 2020년 대비해서는 한 60% 급증한 상황입니다. 국내 조선사의 점유율도 37%대로 유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국내 조선사들은 고부와 가치 선박을 많이 수주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조선의 기자재 업체들도 수혜를 받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불안하면서 많은 분들의 시선이 성장주에서 경기 민감주로 쏠렸고, 경기 민감주 안에서도 최근에 실적이 잘 나온 포스코가 있고, 그래서 철강 보시는 분들도 있고, 건설 보좌하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다양한데 혹시 이 경기 민감주 저평가주로 조선 기자재주를 찾아보는 것, 접근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방법일까요? 일단은 한 가지 확인해야 될 부분은 조선 기자재 업체가 과거에 구조조정이 계속되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살아남은 업체는 반드시 수혜를 받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클리컬 대비 어닝의 비저빌리티는 더 높아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최근에 이제 현대중공업, 대우조선의 합병 승인 우려, 그다음에 조선사들의 4분기 실적이 좀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에 조선 업체 자체적으로는 주가가 좀 부진한 상황인데 성과 상승과 유가 상승이 겹치는 구간이 온다면 조선업과 조선 기자재 업체는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남은 것들은 다들 치열한 그 환경 안에서 구조조정이 다 이뤄지고 살아남은 회사들이기 때문에 어닝에 대한 가시성이 조금 더 밝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상승 흐름을 타는 HSD 엔진을 조금 더 들고 가보는 게 좋을까요? 대장을 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종목을 발굴해 볼까요? 이 조선 기자재주에 대한 투자 의견 한 줄 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HSD 엔진은 수주 잔고가 극적으로 턴어라운드해서 21년도 실적 개선이 명확한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21년도 가격 인상을 하면서 수주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20년말 기준으로는 한 7,280억 정도 잔고를 가지고 있었는데 21년 3분기 기준으로 보니까 1.2조 정도 잔고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주 잔고가 굉장히 꽉 찬 상황에서 내년도 2분기 되면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현재 많이 올랐지만은 현재 이 회사 자체만으로는 펀더멘털 훼손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HSD 엔진은 더 들고 가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추가적으로 기타 다른 기자재 업체를 보신다고 하면 저희가 기자재 업체로는 화인베스틸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어요? 화인베스틸은 인버티드 앵글이라는 그 후판 지지대 역할을 하는 형광을 판매하는 회사고요. 네. 국내 회사 중에는 국내 MS 1위인 회사입니다. 기자재 업체 중에서 아무래도 가장 먼저 공급되는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이다가 2021년도 3분기에 일단 흑자 전환한 상황입니다.
현재 조선사들의 수주 잔고를 감안하면 올해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화인베스틸도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좀 거래량이 적어서 그렇지 슬금슬금 올라와 있는 모양이고요. 앞서 이야기한 뭐 HSD 엔진 그리고 세진중공업과 비교해 봤을 때에도 아직 가격적으로 부담이 좀 덜해 보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연말부터 모아가고 있는 화인베스틸, 여러분도 한번 조선 기자재 눈여겨보고 계시다면은 이 화인베스틸의 주가 흐름도 같이 살펴보시기 바랄게요. 오늘 세 가지 상황실을 통해서 시장을 분석해봤고요. 대표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